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승승장구하던 매그7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였던 테슬라가 7월 1일부터 11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8월 8일 공개 예정이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월로 2달 연기되었고, 그 이유가 시제품 제작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7월 12일 현재 테슬라주 종가는 크게 급락했습니다. 안 사면 올라버릴 것 같고 사면 떨어질 것 같은 헷갈리는 주식 테슬라. 오늘은 테슬라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주식인 건지, 테슬라의 전망과 주가에 영향을 줄 주요한 일정들, 그리고 직접 투자할 경우의 세금 관계, 또 IRP와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테슬라 관련 ETF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AI 로봇 기업이자 에너지 기업으로 세상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인식 변화가 아직 저조한 전기차 실적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로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과거에도 13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한 적이 있는, 항상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과격해서 좀 조심해야 할 주식입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를 좌우할 주요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 주요 일정들을 꼭 챙겨서 관심 있다면 조정장이 올 때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에 관심 있다면 꼭 지켜볼 주요 이슈와 호재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번 달에 있을 테슬라의 2분기 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미 호재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생각보다 전기차의 판매량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에너지 부분의 수익 실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판매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1분기에 2배 이상의 실적이며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 애덤 조나스는 AI 산업의 가속화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8월 8일에는 테슬라사가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요, 10월로 2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보택시의 FSD 시스템, 즉 개발자의 주행 코드 없이 AI 스스로 운전 동영상을 보고 학습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세간에 반신반의하던 시각이 확대가 되면서요, 7월 12일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10월의 로보택시 시연에서 세상의 기대를 만족시킨다면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닌 AI 로봇 회사의 선두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0월의 테슬라 3분기 어닝 발표도 물론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대선에서 친 트럼프인 앨런 머스크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테슬라에게도 굉장한 호재일 겁니다. 또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실어준 제롬 파월 미국 연준위 의장의 최근 발언도 테슬라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9월, 12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자동차는 할부로 보통 구입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명 호재입니다. 중국과 테슬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최근 중국 내수 전기차 BYD 2분기 판매량이 증가해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이 뉴스는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호재입니다. 그럼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투자 방법은 역시 테슬라주에 직접 투자하는 거겠죠. 단일 종목에 투자할 때 장점은 테슬라주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오른 만큼의 수익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생겼을 때 리스크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신이 든다면, 또 작은 리스크로 인한 주가 등락을 견뎌낼 자신이 있다면 주식에 직접 투자가 수익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테슬라주를 직접 매수한다면 보유 기간과 매도했을 때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해외 주식은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건 아니고요. 거래한 종목의 모든 순이익을 총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게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높지만 분리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미국의 경우 15%가 원천
원천 징수된 후에 입금되는데 이 세전 배당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포함된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 상승분이 고스란히 100% 반영되지는 못합니다. 구성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영될 뿐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크게 하락해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다면 상당히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라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ETF인 만큼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IRP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내면 되고 이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동안은 과세 이연되어 세전 모든 수익이 고스란히 재투자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됩니다. ISA 계좌는 3년의 의무 보유 기간만 지키면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돈이 오래 묶이지 않고 목돈을 만들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ISA 계좌 역시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주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요. 테슬라 테마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미국 주식이 들어가는 ETF이니만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 모두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요. 건보료 피부양자라면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장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겪을 가장 큰 불이익은 절세계좌를 3년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 국내 상장 ETF를 계좌에 담을 때는 반드시 IRP나 연금저축펀드 또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비중이 높은 ETF는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개는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그럼 먼저 채권 혼합형 ETF를 제외한 3개의 ETF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액티브입니다.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세 ETF 모두 비싼 편인데요. 특히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액티브 가 거의 1%에 이를 정도로 수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연간 분배금은 없거나 아주 0.5% 미만으로 미비한 정도이고요.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의 총 자산 규모는 3,945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는 테슬라주, 또 레버리지 ETF, 테슬라 성장 수혜주를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으며 테슬라주 비중은 19.52%입니다. 하지만 특히 테슬라 가격을 2배로 추종하는 해외 ETF를 30% 가까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에 노출되는 비용이 46%에 달해서 최근의 수익 실적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은 테슬라 비중을 25.61% 담고 있고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액티브는 테슬라주의 비중이 10% 가까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 추이 성과를 보시면요. 성격이 비슷한 코덱스와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만 비교해보면요. 레버리지 ETF까지 합쳐서 테슬라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운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의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저조했을 때는 더 큰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 곡선은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를 담고 싶긴 하지만 위험 해지를 하고 싶다면 나머지 두 ETF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산에 담을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FN과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입니다.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FN은
지난 2022년,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운합 액티브는 올해 1월 출시되었는데요. 한국형 TSLY로 불립니다. TSLY는 미국의 테슬라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인기 ETF인데요.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운합 액티브는 커버드콜 전략으로 운용되는 월배당 ETF 중에 유일하게 안전자산 30%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TSLY를 11.8%, 테슬라를 24.28%, 그리고 나머지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테슬라 채권운합 FN은 테슬라의 30%, 나머지 채권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ETF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운합 액티브는 커버드콜 ETF인 만큼 수익률은 타이거 테슬라 채권운합 FN의 6.91%에 못 미치는 3.64%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상승의 원인이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생산과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결과라는 해석도 있지만요. 사실 그러기엔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치가 미비해서 아직까지는 의문을 갖는 시각도 많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부진했던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 등의 기대로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잠재력이 큰 기업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성급하게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조정장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 테슬라주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도움되는 경제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